혜미야, 네 남편은 뭐해? 정년 지났으면 계약직 아니야?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시선은 값비싼 가방과 명함 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역시 괜히 왔나? 혜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응원 한 글자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미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수건에 손을 닦은 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가. 혜미야, 뭐해? 바빴어? 들어본 지 오래된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는 제일 가까웠던 친구. 하지만 서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죠. 그냥 집에 있지 뭐. 웬일이야? 우리 동창회야 하는 거 알지?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 이번엔 꼭 나와. 혜미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숙의 숨소리 사이로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단발을 휘날리며 뒤에서 쿡쿡 찌르던 손,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들리던 웃음소리. 미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정이 나온대? 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즘도 좀 잘난 척은 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예전 같진 않더라. 사람이 좀 둥그러졌어.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불편하진 않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신중해졌습니다. 너도 알잖아. 미정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 알지. 근데 혜미야, 우리 이제 60이 넘었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얼굴 볼 수 있겠니? 한두 명씩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나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혜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끝자락 유난히 눈부신 햇빛이 베란다 유리를 타고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껍질을 까놓은 귤 몇 쪽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말 들으니까 실감이 난다. 우리가 진짜 그런 나이가 됐구나. 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라고 하는 거야. 미정이도 그때 얘기 꺼내면 미안했다. 한마디는 하겠지. 너도 이제 그냥 웃고 넘길 때 됐잖아. 혜미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더 이상 피할 필요 없지. 온다는 거지? 응. 갈게. 날짜 한 번만 다시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혜미는 한동안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빛바랜 교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쟤랑은 같이 다니지 마. 촌스럽잖아. 그 말이 혜미의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점심시간 일부러 자리를 비워두지 않던 아이들과 그 가운데 서 있던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휴. 혜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양보를 톡톡 쳤습니다. 지금은 다 할머니들인데 뭘.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진우이 나왔습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넥타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정숙이.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 있잖아. 동창회 한다는데 이번엔 꼭 나오래. 진우은 넥타이를 매다가 혜미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가봐. 사람들 좀 만나고 와.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야 병원 가면 맨날 사람 보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나만 보잖아. 혜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장님 말씀 참 쉽게 하시네. 나도 나름 바쁘거든요.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넥타이도 찾아줘야 되고. 진우은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와 혜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존경하는 거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나 하고 서류나 넘기지만 우리 집은 당신 없으면 안 되잖아. 혜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가슴 어느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당신 얘기 해본 적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있어? 진우의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직책은 나한테나 중요한 거지.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늘 든든하면서도 어떤 날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혜미는 짧게 웃고 식탁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이번엔 그냥 한번 가보자. 시간이 흘러 동창의 날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머리는 늘 하던 대로 단정히 말아 올렸습니다. 굳이 화장을 진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감출 수가 없었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버스를 갈아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명은 부드러웠고 안에는 이미 몇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혜미야. 가장 먼저 일어나 달려온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둥근 인상이었지만 눈가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숙아. 혜미는 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잠깐의 포옹 속에서 오래전 교실 냄새가 스쳐갔습니다. 여기, 이쪽에 앉아.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 사람 10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배도 조금씩 나왔고 안경도 바뀌었지만 목소리는 어쩐지 그대로였습니다. 혜미 아니야? 아유,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쩜 눈매가 그대로냐. 곳곳에서 반가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색 샤넬 스타일 재킷, 반짝이는 귀걸이, 눈가까지 매끈하게 땡겨 올라간 피부, 입술에는 선명한 핑크빛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 혜미야? 미정이었습니다. 혜미는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미정아. 오랜만이다. 미정은 혜미의 손을 잡았다가 슬쩍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왔어? 우리 나이 되면 더 꾸며야 되는 거 몰라? 안 그래도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는 나이인데. 곁에 있던 다른 친구가 킥킥 웃었습니다. 야, 미정아. 혜미 원래 저렇게 담백하게 다녔잖아. 촌스럽게 교복만 입던 시절부터.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웃음 속 어디엔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혜미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편한 게 좋지 뭐. 버스 타고 오려면 발도 아프고 애인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야. 너 아직도 시댁 행사 챙기고 그러지? 미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 가끔은 가야지. 어머님 생신도 있고. 와, 대단하다. 우린 이제 시댁에서 데리러 오는데. 혜미는 아직도 직접 가는구나.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툭 던진 말에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숙이 서둘러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자자, 메뉴나 고르자. 오늘은 내가 살게. 우리 60 넘도록 살아남은 기념으로. 농담이 섞인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돌았습니다. 와인이 따라졌고 건배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우리 아직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한동안은 학창시절 얘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엄했는지, 누가 몰래 도시락을 먹다가 걸렸는지. 혜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미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돌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렌지빛이 도는 에르메스 버킨백. 손잡이는 살짝 닳아 있었지만 색만큼은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이거 작년에 산 거야. 프랑스 갔을 때. 요즘은 구하기도 힘들걸? 와, 진짜 버킨이네. 이야, 이거 몇천 한다면서? 에이, 그 정도까진 아니야. 겸손한 척 말하면서도 미정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며 가방을 만져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미정이는 다르다. 우리는 시장 가방이나 메고 다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또 다른 동창 미숙이 혜미 쪽을 돌아봤습니다. 혜미, 너 가방 그거 진짜 오래된 거 아니야? 봐도 친근하다, 진짜. 혜미 옆에 놓인 가방은 오래 쓰긴 했지만 튼튼한 청가방이었습니다. 응, 그냥 물건만 안 세면 되니까. 나이 들수록 명품백 하나쯤은 있어야 돼. 그렇게 실용성만 따지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미숙이 혜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정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지. 혜미는 뭐 욕심 없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도 복이야. 욕심 없으면 돈도 많이 안 써도 되잖아. 말은 부드러웠지만 혜미는 그 말 속에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곧 여행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 우린 작년에 런던, 파리 찍고 왔지. 혜미 너는? 요즘 여행은 좀 다녀? 바쁘기도 하고 잘 못 가. 아, 여행 갈 여유가 안 되나 보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도 그렇고 돈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주 다니는데 너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나이 들수록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테이블 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한두 번 더 부딪히는 사이 이번엔 자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희 애들은 뭐해? 우리 애는 회사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 우리 아들은 의사야. 성형외과. 역시 미숙이 아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다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미정에게로 모였습니다.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명함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강남 H종합병원 의사야. 요즘 거기서 제일 바쁘다니까. 수술이 줄을 섰어.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며 명함을 들고 감탄했습니다. 와, 병원 로고도 멋있다. 로스쿨보다 의대가 더 힘들다는데 진짜 대단하다. 나도 H종합병원 여러 번 갔었는데. 신기하다. 미정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정의 시선이 혜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미, 네 남편은 뭐해? 너 사는 얘기 좀 해봐. 혜미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병원 쪽에 있어. 병원? 뭐? 행정 쪽?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던졌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데? 의사? 혜미는 부담스럽다는 듯 물잔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냥 병원 다녀.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곧 정년 아니야? 정년은 넘었는데 아직 일이 남아서. 정년 지나서도 일하는 거면 계약직으로 남아 계신 거구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직장이 있는 거잖아. 우리 나이에 퇴직하고 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남편 대단하다. 친구들은 웃어댔지만 혜미는 입을 닫았습니다. 반박하며 남편의 직업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자리가 더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와인잔 표면에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시계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혜미는 핸드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 끝났어. 근처 도착. 천천히 나와. 혜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은 오래 못 있겠네. 정숙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벌써 가게? 응. 일이 좀 있어서. 명확한 설명 없이 말을 흐리자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미는 집에서 부르면 바로 간다니까. 예전부터 그랬잖아. 미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살 팔자야.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혜미는 착하잖아. 착하게 사니까 복 받겠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벼운 조롱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테이블 위로 굴러가는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실내에서 웃음에 맞춰 움직이던 표정이 거기에서 멈춰섰습니다. 괜히 왔나? 그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혜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그리고 천천히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테이블 위의 웃음소리에 묶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괜히 왔나? 그 생각이 올라오려는 순간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레스토랑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정색 코트에 차분한 눈빛. 혜미의 남편 서진우 병원장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막 도착했어. 남편은 혜미의 목도리를 한번 제대로 여며주더니 레스토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당신 친구들이야?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창문 밖의 혜미를 바라보고 있었죠. 혜미의 친구들의 시선을 느낀 진우는 유리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사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야야, 저 사람 H병원 서진우 병원장 아니야? 나 H병원 갈 때마다 전광판에서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나 검색해 볼게.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움직였습니다. 여기 봐. H종합병원 서진우 병원장. 얼굴 똑같잖아. 그럼 혜미 남편이 병원장이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혜미는 그 모습을 옆눈으로 보았지만 굴욕감 대신 묘한 허탈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친구들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인사라도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인사한 거면 됐지 뭐. 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진우가 잠시 혜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당신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혜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진우는 혜미의 표정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혜미의 손을 이끌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친구들은 순간 조용해지며 혜미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친구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죠. 혜미의 친구들은 멍하니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계산을 하고 혜미와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당신이 계산을 해?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혜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친구들인데 밥 한 끼 살 수도 있지 뭐. 진우는 조용히 혜미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혜미는 차에 타면서 유리창 안쪽에서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그 얼굴을 한번 아주 짧게 바라본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벤츠 문이 닫히면서 레스토랑 안의 풍경은 유리창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혜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을 때 익숙한 얼굴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붉은색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미야. 나야, 미정이. 혜미는 잠시 망설인 뒤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미정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갑자기 와서 놀랐지? 그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말을 세게 했더라고.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리자 두툼한 금빛 포장과 큼직한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삼 진액 프리미엄.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미가 묻자 미정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병원장 사모님이시잖아. 우리 나이 되면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돼. 건강 챙기셔야지. 말과 동시에 미정의 시선은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되게 깔끔하다. 너 원래 이런 분위기 좋아했지? 조용하고 단정한 거. 혜미는 쇼핑백을 가볍게 테이블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굳이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야, 그날 내가 좀 그랬잖아. 명품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인데 자랑처럼 들렸지? 미정은 사과하는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가라앉힌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안 썼어. 예전부터 내 스타일 알잖아. 혜미는 짧게 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말이었지. 잠시 뒤 미정은 본론을 꺼내듯 물었습니다. 근데 혜미야, 남편분 TV에도 나오셨던 분 맞지? 건강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혜미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 일은 잘 몰라. 신경 안 써서. 아니, 애들이 혜미 남편이 네 아들 병원장인데 어떡할 거냐고 묻더라니까. 다들 그러던데? 내가 너무 몰랐다고. 웃음 섞인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럴 겸 온 거지. 혜미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와준 건 고맙네. 그치?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다 털어버리자. 예전 일도 괜히 오해도. 이제 그런 거 붙잡고 살기엔 시간이 아깝잖아. 미정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미는 그 손을 잠시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말은 부드러웠지만 테이블 위에 금빛 포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선물까지. 문이 닫히고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혜미는 쇼핑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쇼핑백의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또 왔네. 문 앞에 다가가 인터폰을 보니 미정이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받는 순간 손끝으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유명 한우 브랜드 로고가 큼직했고 그 옆에는 마트 스티커를 서투르게 뜯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미야, 이거 우리 먹을 거 사면서 너 주려고 하나 더 샀어. 이게 뭐야? 한우. 병원장님 힘드시잖아. 고기 한번 구워드려. 내가 또 고기 볼 줄 알잖아. 지난번에도 선물했잖아. 이런 거 부담스러운데. 혜미가 말했지만 미정은 이미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에 들어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우리 아들 H병원 들어가고 괜히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과하게 상자를 움켜쥐고 있었고 입가의 웃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혜미야. 응?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혜미는 물잔을 꺼내 물을 채운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 우리 애 말이야. H병원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수술 기회도 잘 안 주고 그러더라고. 있잖아. 너희 남편이면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이 친구 열심히 한다 정도만. 그 정도만 얘기해줘도 윗사람들 눈이 달라지거든. 혜미는 물잔을 입술에 대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아. 응? 우리 남편은 그런 식으로 사람 안 써. 미정은 눈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인사청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잖아.
수술도 경험이 많아야 실력이 늘어나는데 그냥 수술 참여만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걸 남편 친구도 아닌 동창 남편한테 부탁하겠다는 거야? 혜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 이상을 위해 남의 남편을 끌어다 쓰는 건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웃음을 애써 올려 보였습니다. 혜미야, 나도 알아. 이게 좀 그런 부탁이라는 거.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 내 남편은 좋은 학교 나와서 지금 병원장이잖아. 결국 아들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탁밖에 더 있겠어? 혜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실력은 누가 부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붉은 한우 상자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혜미와 미정 둘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듯 미정은 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좀 급했나 보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 먹어. 이것까지 거절하면 내 체면이 너무 없어지잖아. 저는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 그 고기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자는 며칠 동안 냉장고 앞칸에 그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H 종합병원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의 이동이 잠시 뜸해진 시간.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진우 병원장은 회의실에서 나와 비서에게 자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거 회의 전까지 정리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그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고개를 돌리자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와인색 코트, 털이 달린 머플러, 반짝이는 액세서리. 평소 병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한 메이크업이 선명했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혜미 친구 김미정이에요. 지난번에 식당에서 그때 뵀던 분. 서진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혜미 남편분이시기도 하고요. 미정은 꼭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한 발 다가섰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직원들이 휴식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메뉴를 받은 직후 미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미는 잘 지내고 있나요? 늘 소박하게 살더라고요. 그녀는 종이컵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사모님이면 좀 품격 있게 하고 다녀야 할 텐데. 근데 혜미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용감한 건지도 모르죠? 미정의 말에 서진우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제 아내의 기준입니다. 자기에게 편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꾸민 만큼 대접받는 세상이기도 해요. 병원장님 옆이라면 더 빛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는 선망과 열등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서진우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표정을 바꾸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혹시 오늘 퇴근 후엔 시간 좀 있으세요? 같이 와인이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미정은 민망함을 애써 감추려 웃었습니다. 바쁘시구나. 그럼 다음에 하죠. 뭐?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겠네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 듯 웃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 미정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샵에서 막 손질한 듯한 웨이브 머리, 몸에 딱 붙는 원피스와 짧은 밍크 코트. 접수대에서 환자인 척 이름을 적었습니다. 머리가 자꾸 아프고 가슴도 답답해서요. 병원장님께 한번 진료받고 싶어요. 미정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은 넘어오겠지? 미정의 순서가 됐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진료해 주시는 분이 원장님이었네요. 미정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가벼운 문진이 이어지는 동안 미정은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자꾸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서요. 근데 여기 좀 덥네요? 미정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자 몸에 딱 붙는 원피스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은 일단 내과에서 보시고 검사는 상담 후에 함께 진행될 겁니다. 그런 거면 우리 아들한테 봐달라고 해야겠네요. 혜미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들도 이 병원 의사거든요. 미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혜미랑 잘 지내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원장님이 남편이시니까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대화 좀 하고 싶은데 그 순간 진우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문제는 아내랑 직접 얘기하세요.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긴 진료실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일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네. 진료만 받을게요. 그 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진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검사는 접수처에서 예약하시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천천히 문을 열었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혜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응? 당신 동창 미정이란 분이 오늘 병원에 왔더라. 혜미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진료라면서 왔는데 아들이 우리 병원 의사라 그러고 자꾸 당신 얘기하면서 밥을 먹자 그러네. 저번에도 병원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잠깐 얘기했었거든. 무슨 얘기했는데? 혜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별말 안 했어. 아, 같이 와인 마시자고 했었다. 혜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걔 진짜 웃기는 애네. 왜 남의 남편한테 와인을 마시지? 한우 들고 찾아왔을 때부터 이상했었어.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고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오늘 확실하게 말했어. 앞으로 진료받을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혜미는 한숨 대신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히 당신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네. 미안해. 살다 보면 별사람 다 있는 거야.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혜미는 휴대폰을 들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몇 번을 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혜미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미정이 어디 사는지 알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혜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병원까지 찾아왔길래 정숙 쪽에서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주소 보내줄게. 걔 예전부터 열등감이 심했어.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다음 날 혜미는 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
오래된 타일벽.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꽂힌 채였고 복도에는 튀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수수한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지만 오래된 가구들, TV 위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 사진이 액자로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응. 소파에 앉자 테이블에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기가 알려줬구나. 혜미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는 너도 알지? 미정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난 그냥 아들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 남의 남편을 붙잡아? 혜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퇴근 후에 술 마시자고 하고 진료 핑계로 병원에 찾아오고 내 얘기를 꺼내면서 부탁하고 내가 보기엔 단순히 아들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정은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네가 한 행동 그대로 내 남편에게 말할까? 미정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제발 그건 안 돼. 혜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네 아들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내 남편한테까지 접근한 건 뭐야? 왜? 병원장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었니? 미정은 울먹이며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혜미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혜미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이름 네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는 얽히지 않을 마지막 경계선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 거지, 혜미야? 응. 이번엔 고민 안 해. 갈게. 레스토랑 풍경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동창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혜미 왔네. 야, 작년에 완전 깜짝 놀랐다니까. 병원장 사모님이었을 줄이야. 역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딘가 반성 섞인 농담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그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필요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정숙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오늘 안 올 것 같아. 그래. 그 뒤로 나한테도 연락 안 해. 전화 와도 내가 못 받겠더라. 혜미는 그 말에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어느 점심시간 혜미는 남편과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바쁘다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 당신 얼굴도 볼 겸 같이 밥 먹으면 좋지. H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혜미는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의 집 사진에서 봤던 젊은 의사. 혜미는 예전에 명함에서 봤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도윤. 옆에는 환자 차트를 들고 있는 간호사가 있었고 그 뒤로는 평소보다 초라해 보이는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진우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네. 원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회진 마치고 나서 이번 케이스는 한 번 더 정리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미정은 한 발짝 뒤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혜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미정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인사 안 해?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병원장님. 아, 엄마 친구분이라고 했잖아.
미정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 동창이야. 혜미는 도윤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소문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원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진우와 도윤은 둘은 잠시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혜미와 미정만이 로비 한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혜미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혜미야, 잠깐만. 로비 한쪽 복도 조용한 구석으로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 네 남편이 병원장이라길래 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혜미는 한동안 그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무릎을 꿇고 사정하던 모습, 오래된 명품 가방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던 그 허영까지 모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응. 다른 사람 인생에 숟가락 얹지 마.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 말에는 화도 눈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혜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여보, 예약한 시간 다 됐어. 멀리서 진우가 혜미를 불렀습니다. 응, 가요. 혜미는 고개를 돌려 남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발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병원 로비 자동문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이 했던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혜미의 대응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